비록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 등 여러 대형 소식에 묻히면서 한동안 팬들의 주요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지긴 했으나 엄연히 이번 이적 시장의 대표 선수였던 지미 버틀러가 마침내 마이애미와의 6년 동행을 오늘부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총 4팀이 관련된 트레이드가 발표되었는데요. 골든스테이트가 이적 시장의 화두였던 버틀러를 영입하고 마이애미가 앤드류 위긴스와 데니스 슈로더, 카일 앤더슨과 1라운드 보호픽 한 장을 받으며 디트로이트가 린디 워터스 3세와 조시 리차드슨을 받습니다. 한편 발표 직후 슈로더의 유타행이 곧바로 전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트레이드로 마이애미가 받은 핵심 자원은 앤드류 위긴스와 25년 1라운드 지명권이며 참고로 지명권은 25년 탑10까지는 보호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명권 순서가 10픽 이내에 들어온다면 그냥 골든스테이트가 드래프트를 행사하는 것이며 결국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의 성적이 관건입니다. 사실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불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마이애미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거쳐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1라운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보스턴을 만나야 했고 예상대로 1승 4패의 시리즈 성적과 함께 시즌을 종료했습니다. 이 무렵 버틀러는 부상을 당해 플레이오프에서 뛰지 못했으나 탈락한 직후 SNS를 통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I was playing. Boston would be at home. New York, damn sure would be at home. 부상 때문에 경기에서 뛰지 못한 선수의 말이었기에 팬들은 이 발언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고 라일리 사장도 시즌 마감 인터뷰에서 한마디 하는데요. Trolling or is that Jimmy serious? You know, if you're not on the court, Knicks, you should keep your mouth shut. 구단 사장이 에이스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한 그림이었고 당시 버틀러는 이 인터뷰에 크게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라일리 사장이 지미 버틀러에게 맥스 계약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인 버틀러는 팀 내 역할까지 줄어든 느낌을 받자 결국 1월이 되자 언해피 선언과 함께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 버틀러의 욕심을 문제 삼는 의견과 구단이 지금까지 제대로 전력 보강도 하지 않았으면서 에이스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 외에도 버틀러의 태업성 행동 등 여러 사건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틀러와 마이애미의 동행은 6년간 2번의 파이널 진출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시즌 버틀러가 사실상 제대로 뛰지 않았음에도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권을 유지 중인 마이애미는 한참 전에 마음이 떠난 노장 선수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와 지명권을 획득하고 사치세도 줄이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무브를 했다고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트레이드는 팀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라일리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골든스테이트는 어제까지 얘기되었던 케빈 듀란트 영입이 끝내 틀어지자 노선을 급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케빈 듀란트 영입을 문의했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상 확인되었던 소식입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피닉스전에서 골든스테이트의 레이컵 구단주와 케빈 듀란트의 에이전트인 리치 클레이먼이 대화를 나눴으며 경기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그러나 정황상 피닉스는 조나단 쿠민가를 강력히 원한 것으로 보이며 샐러리를 맞추려면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포함시켜야 했기에 골든스테이트도 듀란트 영입에 발을 뺐다 봅니다. 어차피 듀란트가 온다 해도 우승 경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마침 스티브 커 감독도 팜을 모두 터는 건 원치 않는다 했기에 그나마 자원 손실이 적은 버틀러 영입을 추진한 것이죠. 그나저나 팀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스타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한때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는 현실이 되지 않았네요. 참고로 듀란트는 이번 시즌 피닉스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로 트레이드 된다면 자신은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으나 재밌게도 트레이드 발표 직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총 112미를 받는 조건으로서 이는 스테픈 커리의 타임라인에 맞추겠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커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달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긴스와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지만 쿠민가와 포지엠스키 등 대부분의 유망주들을 지키면서 지미 버틀러를 영입한 것은 출혈이 적다 느끼는데요. 물론 연장 계약 금액이 다소 커 보이긴 하나 어차피 커리 에라에서 윈나우를 추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려할 점은 지미 버틀러의 이번 시즌 성적이 초창기 시절을 제외하고 사실상 커리어 로우인 것인데요. 물론 버틀러의 나이를 감안하면 에이징 커브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론 태업성 플레이가 있었다 판단하기에 골든스테이트도 버틀러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이 낮고 저점만 괜찮은 위긴스의 밋밋함보다는 고점에선 어떤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지 수차례 증명한 지미 버틀러의 슈퍼스타 모드에 기대를 걸었다 보네요. 비록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을지는 치열한 서부 컨퍼런스 경쟁을 감안할 때 장담할 수 없으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버틀러가 재작년에 화끈했던 모습을 어느 정도만 재현해도 서부의 복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골든스테이트의 노선은 심플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버틀러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까지는 한번 달려보되 그 이후는 지금까지 지켜온 유망주와 지명권을 바탕으로 제대로 탱킹하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전략이죠. 물론 케빈 듀란트 영입에 실패한 골든스테이트가 지나친 패닉바이를 한 게 아니냐란 의견도 있는데요.
당연히 버틀러가 와도 진지한 우승 경쟁이 쉽진 않겠지만 프런트 입장에선 뭐라도 해보자란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며 커리 에라를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컸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버틀러가 우리 시대의 조던 모드로 팀을 캐리할지 아니면 에이징 커브와 함께 골든 스테이트를 침몰시킬지 당장 이번 시즌부터 지켜볼 재미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